안녕하세요. 똑똑한 연금교실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다른 유튜버 영상에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나요? 그러면 당신은 기초연금의 대상자이십니다. 네, 얼마 전 대선 후보들의 이 기초연금에 대한 공약이 아주 뜨거웠는데요. 어떤 후보는 부부가 같이 동시에 받으면 이제 감액되는 20%가 감액되는 감액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했고요. 또 어떤 후보는 기초연금액을 40만 원까지 상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40만 원까지 상향하겠다는 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죠. 어쨌든 임기 내에 이 40만으로 상향된다고 보니까 굉장히 우리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뜨거운 기초연금 무엇이 중요하고 또 어떻게 하면 수령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압축 성장을 했잖아요. 그렇게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복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초연금과 같은 전반적인 복지제도는 제 생각은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이나 재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차등 없이 65세 이상 인구들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대통령 선거에서는 4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공약을 한 후보자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네, 그렇다면 기초연금을 어떨 때 우리가 수령할 수 있나 이거를 좀 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 기준을 산정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초연금 수령 가능 소득 인정액이라고 하거든요. 이 소득 인정액은요, 단독 가구 기준으로는 180만 원, 그리고 부부 가구 기준으로는 월 288만 원 이내에 들어와야 우리가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초연금 이 소득 인정액을 산출하는 기준에는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소득평가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산소득 환산액이라는 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소득 인정액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자료를 가지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단독 가구는 월 180만 원, 부부 가구는 월 288만 원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했는데요. 이 안에 들어온다는 기준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 환산액을 더했을 때 이 소득 인정액을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떨 때 우리가 이 소득 인정액이 288만 원 안쪽으로 나올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요, 소득평가액입니다. 이 소득평가액은 주로 소득과 관련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우리가 기초연금을 지급하니까 첫 번째는 근로소득, 65세 이상이 됐는데도 내가 근로소득을 벌고 있다, 돈을 벌고 있다 하면은 이게 이제 소득평가액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65세 이상 인구 중 65세 이상이 됐는데 내가 일을 하고 있다. 그 능력자죠. 가장 베스트입니다. 바람직한 거죠. 두 번째는 65세 이상 되면은 국민연금이라는 걸 대부분 타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임대소득, 이런 것들이 이 주로 소득과 관련된 금액인데요. 정부에서 이 산출식을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그냥 공식입니다, 여러분.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103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우리가 연말정산에서 공제받듯이 근로소득에서는 103만 원을 공제해 주고요. 여기에 다시 30%를 또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 마이너스 103만 원에 곱하기 0.7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 소득을 여기에 더하는데 이 기타 소득이 바로 국민연금, 사업소득 이런 거와 같은 이런 기타 소득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합쳐졌을 적에 우리는 이거를 소득평가액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 제 두 번째 세컨 잡을 갖고 계신다 해도 근로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국민연금도 100만 원 이상 받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임대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합산을 해보면 그런 사례를 제가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그 부부가구의 소득평가액 사례를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은 능력자입니다. 65세 이상이 됐는데 월 150만 원의 근로소득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국민연금을 50만 원 받고 계시네요. 또 이분의 배우자도 역시 국민연금은 없지만 100만 원의 근로소득을 갖고 계십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죠. 부부가 65세 이상 됐는데 두 분 다 근로소득이 있으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부부의 소득평가액을 산출하는 그런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본인과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103만 원을 공제해 준다고 그랬죠. 150만 원에서 103만 원을 빼고 여기서 곱하기 0.7. 그 다음에 국민연금을 50만 원 받고 있으니까 이거를 계산해 봤더니 약 83만 원이 나옵니다.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월 1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데 103만 원을 공제해 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의 소득평가액은 약 83만 원이 산출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103만 원을 기본 공제해 주는구나. 그리고 곱하기 0.7을 하는구나.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입니다. 아까 소득평가액은 우리의 어떤 소득, 근로소득, 국민연금, 사업소득 이런 거라고 본다면은 여기서의 이제 키포인트는 재산에 관련됐다는 겁니다. 재산에 관련된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 오늘 타이틀을 지방에 거주한다면 기초연금의 대상자입니다. 이렇게 타이틀을 걸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전국 아파트 등의 이 공동주택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17.22%가 올랐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19.05%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재산평가 환산액에는 내가 지금 있는 이 주택, 아파트 이러한 가격이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요거를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재산소득 환산액을 보는 자료를 가지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은요, 주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아파트, 건물, 혹시 여기 있으면 금융재산. 내가 예금을 얼마를 갖고 있나, 혹시 주식도 갖고 있나, 펀드를 갖고 있나, 이런 거를 보는 건데요. 자, 부동산에서 여기 보니까 기본 재산액을 빼준다고 돼 있어요. 기본 재산액. 그리고 금융재산에서는 2천만 원을 역시 공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금을 3천만 원 갖고 있다면은 여기서 플러스 되는 거는 1,000만 원만 계산되는 거고요.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이 공시지가라고 그랬죠. 부동산에서는 기본 재산액을 빼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시 곱하기 0.04를 해서 12개월로 나누면은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이라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에 더해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 고급 자동차, 어떤 골프 회원권 같은 유가 회원권 이런 것이 있으면 이거는 그대로 플러스 되기 때문에 혹시 내가 3,000cc나 4천만 원 이상의 자동차가 있다면은 이 기초연금에는 대상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동차 같은 거를 이렇게 줄여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제가 결론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요. 부동산에서 기본 재산액을 빼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기본 재산액이란 건 뭘까? 이것도 정부에서 정해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을 공제해 주고요. 중소도시는 8,500만 원, 그리고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공제해 준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은 아파트와 같은 그런 부동산을 주로 얘기하는 건데, 자, 그러면 부동산에서 기본 재산액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로 공제해 준다. 그리고 여기서 금융재산에서 더해진 걸 가지고 0.04를 곱해서 12개월로 나누면 나의 재산 월 소득 환산액이 된다는 거죠. 역시 이것도 제가 사례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앞에서 공시지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평균적으로 보면요. 부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 두 군데를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산에 지금 시가가 한 10억 정도 되는 아파트다. 중산층 이상이겠죠? 시가 10억 정도 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공시지가가 약 7억 정도 나옵니다.
한 30%가 지금 줄고 있죠. 그럼 내가 부산에서 시가 10억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공시지가 7억에서 아까 1억 3,500만 원을 이제 빼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5억 6,500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곱하기 0.04 그리고 12개월로 나누면은 이 부산광역시에 살고 있는 이분은 188만 원의 주택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소득 환산액으로 잡히는 거예요. 또 대전에 같은 경우에는요. 부산보다는 조금 가격이 싸죠. 뭐 대전에서도 시가 8억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싼 아파트가 아닙니다. 중산층 이상의 아주 고급 아파트입니다. 이거의 공시지가를 보니까 5억 6천. 여기서 똑같이 1억 3,500을 빼주면 4억 3천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0.04 나누기 12를 하면요. 143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아까 본인의 소득평가액이 있었고요. 여기 재산 소득 환산액이 있다고 그랬죠. 요 두 가지를 더했을 적에 부부 같은 경우 288만 원 안쪽에 들어오냐 들어오지 않느냐. 이게 여러분 오늘 제가 영상에서 설명하는 핵심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어떤 남편분은 15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국민연금이 50만 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 배우자는 월 1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데 이 소득평가액을 계산했더니 약 83만 원 나왔다고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재산 환산액을 한번 볼까요? 부산에 있는 분은 188만 원 정도 나오고요. 대전에 계신 분은 143만 원이 나왔어요. 이 두 개를 더하면은 우리가 기초임금을 수령할 수 있나 보는 소득 인정액, 소득 기준이 되는 겁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그 부부는 271만 원이 나왔고요. 대전에 거주하는 분은 226만 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부부는 부산에 사시던 대전에 사시던 월 288만 원 안쪽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의 대상이 되시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기초연금 산출식을 말씀드렸고요. 산출 기준이죠. 그리고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의 그 소득 환산액, 소득 평가액은 65세 이상 되는 노인분들이 근로소득이나 국민연금 소득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포인트는 바로 재산 환산액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의 공시지가가 내가 받으려고 하는 이 기초연금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죠.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전체를 우리가 기초임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70%를 지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30%는 주로 무엇 때문에 못 받고 있느냐? 대부분이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의 공시지가가 높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초연금을 우리가 40만 원 상향됐다고 한번 기준으로 생각해 볼까요? 부부가 40만 원이면 80만 원 기준하고요. 1년이면 960만 원입니다. 이게 정부에서 우리가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또 가게를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정부에서 수고했다고 노인 인구들에게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년에 960만 원이니까 거의 1년에 1000만 원 잡고요. 2년이면은 2천만 원, 20년이면은 2억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는 이 기초연금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의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역시 도표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네, 기초연금을 그럼 수령할 수 있는 팁이 뭐냐? 첫 번째는 부부의 적정한 근로소득은 문제가 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국민연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50에서 200만 원이 돼도 문제가 안 되더라. 두 번째는 공시지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가가 10억 정도까지는 현재 괜찮은 걸로 나오는데 이 대부분은 지방거주자의 대부분이 바로 시가 10억짜리 아파트나 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대상이 되더라 하는 거죠. 또 국민연금이 좀 높은 경우 있어요. 내가 근로소득도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높다. 이런 분은 제가 국민연금을 약간 줄여주면서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팁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다음 영상에 제가 한번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고급 승용차 이런 거는 교체를 하는 게 좋고요. 아니면은 리스나 이렇게 바꾸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에서 지급하는 그러한 기초연금 제도, 이 기초연금을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수령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으셨죠? 네, 저도 가능한 쉽게 설명해 드리고요.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상식, 또 기준, 또 분석해가지고 조합을 해보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